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31회 2부 들어왔습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는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년이라고 저희 부장님께서 신간을 들고 오셨어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죠. 아, 신간이라고 해야 되나? 신간이죠. 이 정도면.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책 소개부터 해야 되겠구나. 에디톨로지. 요즘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들어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EPD처럼 다시. 거봐요, 저를 디스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EPD처럼 책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 위한 그런 코너죠. 제가 이 책을 사고 싶긴 했었는데 좀 비싸요. 그래요? 네. 아, 그게 도서 정량제 때문에 그런 거죠? 도서 정량제라니 어디다 갖다 붙여. 그러면 총량제? 도서 정가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아무튼 제가 신년에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 KBS에서 이 김정은 교수, 이 책의 저자인 분이 강연을 한대요. 오늘 미래를 만나다. 이 3부작 강연이었는데. 예, 저도 봤어요. 네, 그 강연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강연을 다 보고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부랴부랴 전자책으로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전자책 어디 거 쓰시는데요? 리디북스. 자랑하시든지 말씀하세요. 리디북스면 리디북스. 왜냐면 저도 리디북스 쓰니까. 그 오프라인 책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읽어봤는데 내용은 재밌긴 하는데 이분이 워낙 글빨이 좋으시잖아요. 말빨도 좋고요. 말빨도 좋지만 글빨도 저는 이런 글빨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기자긴 하지만 김정은 교수의 글빨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조금 기대보다는 좀 못해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해봤어의 저자 이국명 저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용은 생각보다 원래 그 전에 있던 책들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남자의 물건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였지? 나는 아내와 뭐였더라? 나는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 나는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들이 워낙 재밌어서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는 거지. 요즘 나오는 웬만한 책에 비해서는 훨씬 재밌죠. 책도 제가 한 3일 만에 독파를 할 정도로 빨리빨리 읽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창조는 편집이다. 세상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렇죠. 다 모든 게 쉽게 얘기하면 짜집기 한 거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 전부 다 기사 쓴 거 다 우라카이에서 갖고 온 거예요. 하지만 팟캐스트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하는. 그렇죠. 예전에 잡스, EPD가 좋아하는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고 모방은 편집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구절은 이거예요.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다. 천재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내는 사람이다. 이게 창조의 본질을 얘기하고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쉽게 이거를 좀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팩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팩트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팩트를 그대로 전하는 거랑 팩트를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를 이분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이더라도 사건 기사처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랑 전후 관계, 사회적 현상, 경제적 현상, 정치적 현상까지 녹여서 재가공해서 전달하는 기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요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재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천재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그래서 언론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예전에는 특종하면 사실에 근거한 어떤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터뜨리느냐. 이게 바로 특종이다고 얘기했는데 네. 요즘은 편집 특종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똑같은 팩트라도 네. 그걸 어떻게 재가공해서 전달하느냐. 이것도 특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언론학계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에디톨로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이나 직장인들한테 도움되는 이 편집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책의 분이 그 김정은 교수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재밌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디스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자기소개서를 쓴 거를 두 개를 놓고 네.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에 있는 자기소개서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간단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책은 2003년에 휴테크 성공학이란 책을 쓸 때 썼던 자기소개서래요. 이 책 안 팔렸대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책이죠. 생소해서. 이 책에는 이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싹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뭐 또 어쩌고 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고정 칼럼 기고를 비롯해 각종 언론 매체와 방송에서 휴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참 재미없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히트친 작품 있잖아요. 남자의 물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 책에 썼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달라져요. 김정우는 팔뚝 굵은 아내가 차려준 아침 밥상에 감사하며 아침마다 그날 가지고 나갈 만년필 고르기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거리 망사 스타킹을 보면 가슴이 뛰어 낚시가게 그물만 봐도 흥분하고 자동차 운전석에서 슈베르트의 가곡을 목 놓아 따라 부르며 주책 없이 울기를 좋아하는 40대 끝줄이 대한민국 남자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팩트는 2003년에 쓴 책이랑 나는 나의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가 2009년에 쓴 책이거든요. 6년밖에 안 흘렀어요. 네. 6년씩이나 흘렀네요. 6년씩이나 흐른 건가요? 그럼요. 아무튼 그 사람의 기본적인 팩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네요. 팩트는 동일하나 이거를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자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기소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난 게 옛날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친한 선배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모 그룹 그 보험회사 그때도 뭐 제가 대학 학부를 졸업할 때만 해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거기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모 그룹 보험회사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삼성? 네. 뻔하지 뭐. 그런데 네. 그 선배가 학점이나 이런 게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오. 공부 진짜 안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랑 같이 4명이 앉아 있었는데 단 한마디도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다들 이제 학점 보고 학점이 거의 이제 학사 경고 간신히 면할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선배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토익이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으나 토익 점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배짱으로 여길 지원했냐 이런 식으로 이 선배를 쳐다봤는데 그 선배한테 맨 마지막 나가기 직전에 인사 담당자가 참 안쓰러웠는지 이런 말을 물어봤대요. 자네는 요즘 재밌게 보는 신문 칼럼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럴 땐 보통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저는 누구의 사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보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선배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는 스포츠 서울의 무대리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빵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나도 그거 참 재밌게 보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배는 자기의 얘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화포를 열었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그 선배가 실제로 무대리 만화를 열심히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에 전혀 어긋나는 게 아닌데 네. 이 팩트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면접에 승리할 수도 있고 네. 남들과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자체도 남들과 똑같이 나 뭐 잘했고 이렇게 자랑만 늘어놓으면은 안 읽어요. 지루하죠.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읽는 인사 담당자가 한 번 정도는 미소 지을 수 있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스스로 나를 이렇게 너무 디스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게 아니야? 나를 너무 이제 하찮게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는 데는 안 들어가면 돼요.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를 약간 낮추는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갖추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했어요. 네. 이외에 이 책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스스로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잡스와 빌 게이츠, 세계의 천재죠. 딱 갖다 놨네. 두 사람의 연설. 빌 게이츠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냐. 잡스는 얼마나 기발하고 신선하냐. 두 사람의 자기 대학 연설도 비교해놨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재밌었던 게 음악에 이런 심오한 편집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좀 유명한 거 여러 가지 있죠. 뭐 합창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지휘자 이렇게 팔 흔드는 게 이게 다 똑같이 흔드는 줄 알았어요. 시간도 재가지고. 이 PD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아니요. 뭔 소리야? 아니 옛날에 그 베토벤 그 한국 드라마 못 보셨어요? 똥덩어리. 그거 할 때 막 곡에 재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그 악기 간의 그 협주를 조율을 하고 이런 심오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음악에 그 드라마를 안 봤고 음악도 별로 조예가 깊지 않아서 네, 조예는 저도 없고. 네,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뭐 팔이 잡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 김영훈 교수가 직접 한번 재봤대요. 자기가 네. 베토벤 교향곡 운명이 7번이라고 하네요. 네. 이 7번의 2악장을 직접 재봤더니 아바도란 지휘자가 있대요. 진짜 조예가 없긴 없나 봅니다. 되게 유명하대요. 네, 저도 아무튼 처음 이분이 연주한 거는 162초. 번슈타인은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194초. 네. 30초 이상의 차이가 난대요. 난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처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도 편집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똑같은 팩트가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 PD가 얘기하는 거랑 시간이 다르겠죠.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달라질 테니까. 네. 예,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이 책에 또 재미난 내용이 얼마 전에 한번 화제가 됐었어요. 멍 때리기 시합이 벌어져가지고 꼬마애가 우승을 했었잖아요. 아, 예, 예전에 예, 사례를 말씀하셨죠. 예, 인터넷에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도 그 사례를 여기서 들고 있더라고요. 그 김정은 교수도 인간이 가장 창의적일 때는 멍하니 있을 때다. 멍하니 있으면 생각이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닌대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변할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화성도 갔다 오고 저기 초란성 해왕성까지 갔다 오는 것 같아 생각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멍하니 있을 때 가끔 가져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거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가 있잖아요. 미드에서 천재들 거기가 이제 진짜 천재들의 그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미드를 만든다고 하던데 거기 나온 천재들도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칠판 같은 데 써놓고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쳐다보면 저 문제가 풀릴까? 근데 걔네들은 풀더라고요. 저는 아직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 그 황논문 교수님이 쓴 그 몰입이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천재들이 어떻게 몰입을 해서 진짜 일반인들의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에도 몰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멍 때리는 거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천재니까 그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 뭐 정신줄 놓지 마, 정신 차려, 멍 때리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르네요. 네. 그래도 우리도 이 멍을 많이 때리다 보면 천재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야, 내가 뭐라고 했지? 입술 움직이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바꾸시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은 교수님은 지금 그 대학 교수직도 놓으시고 운영하시던 그 연구소도 잠시 이제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시고 일본에 공부를 하시러 가셨잖아요. 네. 야사를 그리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려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을 꽉 쥔 채 새로운 것까지 손에 쥐려니 마음이 항상 그렇게 불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김정은 교수님의 조언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뭘 더 얻겠다 이것보다는 새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상시와 다르게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치중 잡담의 가장 간판 코너 책 소개 한마디 이상으로 좀 줄이고 다음은 시사 용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사 용어는 어떤 키워드인가요? 이거 들으면 또 이 PD가 입에 거품을 물고 또 악을 쓸 것 같은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열정페이. 이 기사로도 많이 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생활 나아진다. 열정페이만 늘겠지. 열정페이 논란. 정부 악덕업체 근로감독 나선다. 열정페이 논란. 실태와 대책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열정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시초가 그 유명한 그 뜨자이너 선생님의 인턴 직원 사례가 딱 터지면서
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확 올라왔죠. 그렇죠. 그 전부터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열정페이란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슈화된 거는 이 디자이너님 이분 덕분에 확 확산이 됐어요. 일단 열정페이 뭐 뜻을 살펴보자면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줬다는 구실로 취업 준비생들을 착취하는 형태. 뭐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턴을 뽑아 무급 또는 직고리 같은 활동비만 주고 정규직처럼 부리면서도 당신의 열정을 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건 것을 풍자하는 내용이래요. 네. 그나마 정규직처럼 부리면은 양반이에요. 그거보다 그렇죠? 더하게 부리잖아요. 네. 희망 고문을 하죠. 희망 고문을. 네. 근데 열정페이가 그 뭐 작년에는 일단 그 뽕 디자이너 선생님 사례가 있었다면 올해는 들어오자마자 위맵 사건이 또 있었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열정페이 사례를 살펴봤더니 아까 언급했듯이 이 디자이너는 견습이나 인턴에게 참 월급을 많이 더 주셨더라고요. 얼마 줬어요? 10만 원, 30만 원. 아, 그러니까 견습이 10만 원, 네. 인턴이 30만 원? 네. 참 이게 월급이래요, 월급. 이게 월급이에요? 네. 10대가 아니라? 네. 아 잠깐만, 저 좀 무식하잖아요. 견습과 인턴의 차이는 뭐예요? 저도 이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갖다 붙이는 건데 견습을 껴야 인턴이 될 거예요. 뭔가 좀 그러니까 어렵네요. 월급이 차이가 3배가 나겠지. 야, 이 디질랜드 씨. 이쪽 세계를 제가 잘 몰라서 네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디자이너는 그래서 청년 유니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패션 노조 뭐 여기에서 1위의 상을 받았대요. 2014년 청년 착취 대상에서. 예.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이런 열정페이가 그래 이런 진짜 몰지각한 일부 기업 이런 데만 있겠지 했는데. 근데 사실 뭐 디자이너 이런 데는 약간 도제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또 유명한 제가 소셜 커머스 워터파크 갔다가 그 고생했던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소셜 커머스. 위맵. 거기는 수습사원을 2주나 부려먹고서 해고를 시켰는데 일당을 5만 원밖에 안 줬대. 아,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 또 다시 채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졌어요. 아니, 다 잘라놓고 이 일이 커지니까 그냥 부랴부랴 입막음 하려고 다시 전원 뭐 해주겠다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겠냐고 사람들이. 그치. 나 같아도 기분 나빠도 하지. 근데 아무튼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 기업들만 그럴까 했더니 진짜 나쁜 데도 있더라고. 어디요? 모 호텔에서는 일용직한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84일간 몇 번 썼을까요? 뭐 몇 번 썼겠죠. 두세 번? 84번 쓰게 했대요. 하루에 하나씩 쓴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쓰게 만들었대. 아, 일용직이네. 네, 진짜 일용직인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 번 난리가 났죠. 네네네. 거기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뭐 꼴뚜기 뛰자 막둥어도 뛴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비슷한 사례로 한 구직 사이트에 어떤 편의점 사장이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는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하는 분만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 아니 돈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 안 하면 뭐 하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해? 편의점 차리려고. 창업. 편의점 아니죠. 에? 아, 이건 그거네. 창의 편의점 창업을 위해서. 편의점? 네, 창의적인.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신조어들도 있잖아요. 청년 실신. 청년들이 실업자 플러스 신용 불량자까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인구론. 인문계 졸업자 90% 논다. 그래서 인구론이래. 아, 피곤하다. 그리고 3.1절. 이건 난 처음 들었어요. 31살까지
취직을 못했다 해서 3.1절이래요. 그리고 오포 세대. 그렇죠. 이건 많이 나왔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마련 모든 걸 포기했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취업이 힘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열정 페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겨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정부에서도 원래 정부에서 제일 잘하는 짓이 뭐예요? 뒷북치기. 뭐 사건 터지면 이제 무마한다고 하는데 이제 속만 뒤집어 놓는 거지. 두 번 죽이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의류, 패션 디자인 업계들을 대상으로 뭐 광역 단위의 특별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아직 실행은 안 했고. 실행은 안 했고 계획이다. 언제 할지 모르고.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 그치. 할 때는 이제 업체한테 다 연락해서 야 이제 우리 할 거니까 니네들 조심해라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 되냐고. 근데 이 정부 대책뿐만 아니라 이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열정페이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구직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자리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력서에 한 줄 더 써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한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자 735명 좀 많이도 물어봤어요. 저임금 또는 무급 인턴이라도 지원하겠느냐? 나 같으면 이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무려 27.2%가 하겠대. 이런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EXX랑 뭐 호텔 얘기해봤네. 호텔이라 이런 데들이 이렇게 설치고 뭐 소셜커머스도 이런 난리를 치고 편의점 사장도 지가 뭐라고 이런 깝죽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지분 나누겠다. 직원이 아니다. 내가 우리 지분을 줄게. 뭐 이러면 모를까. 돈 벌려고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그러니까 미친놈. 이렇게 부렸다. 그러니까 이 진짜 열정도 돈이 있어야 발휘가 되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열정만 발휘하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진짜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을 아주 가지고 노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머리. 그치. 젊은 청년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들이죠.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그러면 이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은 뭐 정부는 뭐 특별 근로 감독을 할 거라고 뭐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당장에 물론 입에 풀칠할 돈도 없고 버스 탈 돈도 없고 술 먹을 돈도 없고 진짜. 이래서 이런 알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장기적 안목에서 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일단 알바를 지원하건 인턴을 지원하건 그 자기가 지원한 회사에서 소모품이 되느냐 아니면 그 회사랑 같이 클 수 있느냐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알바도 제대로 된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괜히 돈 떼이고 그렇죠.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돈도 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알바건 인턴이건 지원하기 전에 물론 주변 사람들 입소문 뭐 이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관련된 단체들도 있어요. 아까 잠시 얘기드렸던 청년 유니온, 알바 연대 이런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하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들어가서도 선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시고 진짜 나를 소모품으로 쓴다 하면
거기는 미련 없이 관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디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 물건만 팔라 이렇게 강요만 하고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 회사, 이런 회사는 바로 관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약간 돌아가시는 게 더욱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도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다가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냥 뭐 밟았다 생각하자. 이러고 무마시키면 여러분의 후배도 똑같은 일을 또 당하게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3년 안에 발생한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3년? 네. 네네네. 그리고 신고할 때 그냥 알바니까 고용계약서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무 기록표나 네. 뭐 출퇴근, 뭐 교통카드, 그러니까 기록표가 보통 없는 데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요즘 교통카드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교통카드도 증빙 자료가 될 수가 있대요. 어차피 뭐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앞뒤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그걸 탔느냐라는 걸로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보하시고, 그런 일을 당했었을 때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청년유니온이나 알바연대의 공유 게시판 같은데 남기셔서 그런 기업들이 더 이상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중잡담 시즌 3 시작하는 첫 회여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 열정페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욱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열정페이는 언제 주실 건가요? 커밍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네. 그 교통카드로 왔다 갔다 했던 증빙 자료를 지금 첨부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좀 분명히 저희 출연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코 묻은 돈 싫어 그러고 하셨어요. 부장님께서. 네. 부장님께서는 코 묻은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또 부담 없이 또 저희 시중잡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능 기부해 주시는 저희 부장님께 감사한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시중잡담 시즌 3 20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엔 열정페이 주세요. IMC 플러스